현대미술재단의 소장품전이고요. 그것을 지금 저희 서울시립미술관과 같이 공동으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까르띠에는 메종 까르띠에 그 럭셔리 브랜드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공공미술을 지원하는 이제 현대미술재단이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저희가 작품 전시 제목처럼 하이라이트를 해서 그 소장품 중에서도 좀 대표작을 만나는 전시가 될 거고요. 저 이제 밑에 있는 작품을 보시면은요, 작품 제목이 천지입니다. 속에 있는 어떤 민족의 영상, 맑은 연못의 호숫물 뭐 이런 것들로 기억을 하면서 조금 이상적인 세계로 느껴지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좀 더럽고 오염된 듯한 그런 욕조의 커다란 욕조에 테두리는 하얀 눈으로 덮여서 이렇게 천지가 이제 연출이 되었고요. 그 안에를 조금 발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은 그 안에 있는 연못의 물은 검은 잉크가 타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어떤 그런 대립적인 상황, 아니면은 좀 그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대치 상황, 이런 것들을 이런 좀 지저분한 모습이라거나 검은 이제 잉크물, 그것을 하얀 눈과 대비를 시켜서 만들었고요. 또 위에 있는 작품은 스턴바우 넘버 16이라는 작품입니다. 스턴바우는 별처럼 반짝이는 건물, 빌딩 이런 의미인데요. 유리로 된 그런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어떤 수정 도시를 의미하긴 하는데 굉장히 막 쏟아져 내릴 것 같고 위험하게 막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가는 이루지 못한 어떤 이상 세계에 대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했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천지가 동양에 있는 한국에 있는 어떤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갈망이라면, 위에 있는 것은 서양 세계의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런 느낌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한적한 길가에 있는 농장의 모습도 보여지고요. 영화관의 모습, 또 사람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기는 해변의 모습, 저쪽으로는 그 과일을 파는 가게, 또 그쪽 옆으로 돌아가면 길모퉁이에 있는 담배 가게도 있고요. 또 여기는 관광지나 어떤 여행지에 있는 선물 가게도 있습니다. 지금 쭉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진이 굉장히 편안하고 좀 서정적인 느낌이 나시죠? 어디에 있는 모습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프랑스, 우리가 지금 프랑스 전시를 하고 있니까 프랑스에 있는 그 시골의 모습이라든지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프랑스 그러면은 파리의 에펠탑을 생각한다거나 루브르 박물관 내지는 베르사유 궁전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고 도시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더 많은 프랑스를 차지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고요. 근데 작가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이발소에 가면, 이발소가 아니라 사진관에 가면은 그 붉은 천을 뒤집어 쓰는 그 큰 사진기를 메고 전국을 한 6년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진들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사진집으로 내기도 했었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풍경들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금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 작가는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작가이고요. 또 우리 다음에 가서는 이것과는 좀 상반되는 또 질문을 던지는 작가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폴 비릴리오라는 프랑스의 철학가이기도 하고 도시 계획자인데요. 지금 영상 밑에도 이제 자막에 나오듯이 이 작품이 2008년도에 원주민 그들의 추방을 멈춰라라는 작품, 이제 전체 전시 중의 일부분이었는데, 2008년도 당시에도 지구상에는 한 3,600만 명 정도가 이주를 해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도시계획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해서 유출을 해보니까 앞으로 50년 내에 지구상에는 10억 명 정도의 인구가 또 이주를 해서 이동을 해서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동을 하게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이 직접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공기라거나 기류를 타고도 환경적인 요인들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작품을 보여주게 되는 게 이제 출구라는 작품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러한 통계학적인 자료를 했으니까 작품이 굉장히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딱딱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빌러, 스코피디오 앤 렌프로라는
미국에 있는 건축가 그룹이에요. 우리도 얼마 전에 서울역 앞에 그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만들었듯이 뉴욕에도 과거에 철도길로 사용하던 이제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만든 것인데 이 사람들이 같이 그 작업을 했던 건축가들이기도 하고요. 이 건축가들이 작품을 만들면서 영상을 보시면 360도로 프로젝션이 돌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뭐 지도도 나오고 어떤 말도 나오고 또 경로를 표시하기도 하면서 이동하는 이 뒤에 보신 6가지 요인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쉐리 삼바라는 작가의 작업입니다. 거기 진짜 세계 지도입니다. 지금 지도가 보이시죠? 지구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대륙의 모습이 보이는데 조금 달라요. 그죠? 어떤 모습일까요? 네,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유럽이라거나 뭐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오스트리아가 중심이 되어져 있고 지도가 지금 지구가 좀 거꾸로 되어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요, 릴리앙 튀랑이라는 그 선수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인종 문제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도 이 쉐리 삼바가 릴리앙 튀랑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유럽 중심의 어떤 사고로 지구를 보는 세상을 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지도의 모습도 한번 뒤집어 봤죠. 근데 그 미국의 정치학 교수가 그런 말을 해요. 지구를 그렸을 때 지구의 이 지도의 모습은 단지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거기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의도라거나 목적이 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주에 떨어져서 지구를 쳐다봤을 때 지구에는 과연 어디가 중심이 있고 위아래가 있나? 그런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지도는 누구든지 자신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하고요. 재료가 뭔지 한번 만지지는 마시고요. 한번 잘 관찰해 보시겠어요? 멀리서 보면 하얀 벽에다가 이제 프레스코화를 그린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동물들 그림이 있으니까 뭐 동굴벽화 이런 느낌도 날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한지에다가 화약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색깔들도 화약의 이제 그런 색깔들이고요. 작가가 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한지를 깔고 거기다 이제 화약을 뿌리고요. 또 화약에다 불을 붙여서 그것을 종이를 덮어서 끄고 또 생긴 형태에다가 이제 드로잉을 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는데요. 중국 작가이고 이 작가 역시 중국의 현대 어떤 전통과 현대 미술가를 어떻게 결합을 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작가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이제 화약 공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깝기도 했었고 중국 우리 그러면 화약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해서 작업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작품은 위대한 동물 오케스트라라는 그 전시에 참여했던 작품이에요. 이제 지금 보면 동물들이 있는데 인간으로 인해서 자연의 어떤 생태계가 망가져가는 그러한 것들을 주제로 했던 전시였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전시는 이 동물들은 지금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다 파괴가 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남은 어떤 개체들입니다. 이들이 마지막에 남아서 중간에 보이는 이곳이 연못이에요. 이 연못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을 먹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작가가 상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소리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이들만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 맹수라거나 초식 동물들도 섞여서 이렇게 물을 한 모금 마신다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약을 터뜨려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작품 길이가 한 18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지금까지 작업하면서 가장 이제 많이 신경을 썼던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 여기 앞에 호랑이도 호랑이의 어떤 근육이랄지 털 같은 것도 그 화약을 통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만든 작품이었었고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라도 역시 아까 우리가 저쪽에서 출구 작품, 이동에 관한 작품 봤던 그때 당시에 나왔던 전시인데 레이몽 드파르동 생각나시죠? 프랑스 사진을 찍었던 그 작가가 자신의 부인과 같이 부인은 주로 이제 음향을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시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라는 지구상에서 앞으로 50년 내에 한 230개 정도의 언어가 사라질 거라고 해요.
우리도 뭐 제주도 방언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에서 보시면은 여기 9개의 뭐 소수 부족도 될 수 있고 공동체가 자신들이 이제 사라져간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랬을 때 아주 굉장히 담담하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소리들이 없어져 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이 없어져 가는 소리에도 한번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이 작품들은 우리가 보통 미술사에서 장소 특정적인 미술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서울시립미술관의 장소에 맞게 제작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른 미술관에 가면 또 다른 형태로 그 크기에 맞춰서 변하겠죠. 신비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작가 역시 그런 것을 탐구한다고 해요. 자신이 추상적으로 그린 이 물질적인 목탄의 붓질이 사람들에게 상상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가상의 공간으로서 연출되는 것들이 이제 작가가 연구하는 지점이고요. 이 작가도 한 1991년도부터 작업을 했는데 이 전시가 끝나고 나면 저 그림들은 그냥 지워져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것들을 기록으로만 남긴 것들이 한 수천 점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 미셸 오토니엘이라는 작가의 작업인데요. 유황과 그 안에 왁스를 같이 이용을 해서 서로 녹는 온도의 차이점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거울을 삐껴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조각 덩어리의 밑면을 우리가 밑에서 지금 비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겉모습만을 봐서는 그 내면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이 밑면에 손가락들이 들어있는 뭐 그런 모습들도 이제 자세히 보면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풍경이라는 작품인데요. 마치 유리라는 것이 성질이 우리가 이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을 저기서 담기도 이제 하고 또 우리를 비춰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담아서 작가는 사랑도 우리가
사랑의 아픔이라든지 고통이 있지만 또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기쁨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을 시켜봤고요. 이 작품 제목은 유니콘이라고 하는데요. 유니콘처럼 진짜 그 상상 속의 동물이죠. 뿔도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어깨에다 매는 그런 가마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가마처럼도 됐고 왕관처럼 보이기도 하고 해서 이것을 해석할 때도 어떤 권력 뭐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유니콘이 저 뿔을 물에다 담근 그 물을 정화시키는 이제 그런 기능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또 여러분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론 뮤익이라는 호주 출신의 작가의 작업인데요. 지금 들어오시면서 다 감탄하시죠? 막 너무 똑같다. 지금 사실 보시면 손에 그 핏줄, 그 다음에 이렇게 숨구멍, 뭐 흉터 자국 보면 진짜 사실 같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할 때 극사실주의적인 어떤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지금 보실 때 조금 느낌은 불편하다, 뭔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사이즈는 아니에요. 똑같기는 한데 내 몸보다 너무 크게 만들어져 있다거나 저쪽 뒤에 두 개 작품 보면은 또 작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오는 굉장히 사실적이어서 사실적인 것 같지만 크기가 다름으로 인해서 내가 좀 환영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가상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오는 어떤 그 불편함, 어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또 작품을 보시면은 내가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내가 어느 날 좀 몸이 힘들어서 일어나기 힘들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화장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아트원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아트원 TV의 다양한 영상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